네, 지금 시간은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시간에는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주제 하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생활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전통 의복을 본다면 우리의 전통 의복 문화를 현대 의생활에 반영을 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한복을 포함한 세계 전통 의복이라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화로 배우는 복식의 역사를 좀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그랑드자트 섬이라고 하는 그 곳의 일요일 오후 풍경을 그린 거고요. 그 유명한 슈에라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쉐라의 작품으로서 이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요 여성의 치마를 좀 봤을 때 이 시대상을 좀 확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엉덩이 부분이 뒤로 봉긋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과장되게 강조한 스타일을 버슬 스타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세기에 즉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엉덩이 뽕이 좀 나와 있어서 뭔가 약간은 그 D자인데 약간 아래쪽으로 그 치우쳐져 있는 D자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그 허리 받침대를 아예 치마에다가 딱 넣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착용을 하고 허리 받침대를 착용을 하고 위에 치마를 입는 그런 형태의 복식이 유행을 했고요. 이때 이 버슬의 재료로는 대나무나 철사나 고래 수염이 좀 질기거든요. 이걸 엮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전통 의상 유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두루는 옷에서 여미는 옷까지의 세계의 전통 의상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의생활 파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54페이지, 55페이지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루는 옷에서 여미는 옷까지의 세계 전통 의상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옷감을 짰고요. 자신들이 사는 환경에 알맞은 모양으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그런 직조 기술을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사는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복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개형입니다. 이 전개형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펼쳤을 때 약간은 평면의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앞이 트인 형태예요. 트인 형태로 나뉘어서 끈이나 띠를 이용해서 앞을 여미는 형태의 그리고 소매가 달린 의복이다. 이것이 전개형입니다. 약간은 상의 부분은 체형이 드러나지만 하의 부분은 좀 여유롭게 슬림하게 빠지거나 약간 부풀리는 형태의 그 복식이라서 뭔가 하체 비만형에 좀 유리한 복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체형형이에요. 이제 이 체형형이라는 거는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로 입는 거고요. 이제 추운 기후다 보니까 옷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추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옷으로서 보온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하의가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체에 껴입을 수 있는 유형의 옷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 동물 가죽을 소재로 해서 재단을 하거나 봉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도록 좁은 소매 유형의 상의를 가지고 있거나, 또 이 통도, 바지통도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몸에 딱 달라붙게, 하지만 두툼한 형태의 그런 입체적인 형태의 의복이다가 바로 이 체형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의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성 기후와 같은 그런 열대나 아열대 기후, 그리고 이제 온대 기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의복의 특성이긴 한데요. 재단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레이프성이 강하게 치렁치렁 내려서 자연스럽게 몸을 둘러싼 그 의복이 옷감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그렇게 두르거나 걸쳐서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입는 복식을 권의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반신만 감는 스커트형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전신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옷감이 얇은, 그래서 이제 안에 비치지 않게끔 색상을 좀 짙은 색상을 쓰되 옷감 자체는 굉장히 얇은 이런 옷들을 많이 쓰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옷을 걸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즉 날씨가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옷을 입기보다는 몸에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신구, 그러니까 장신구도 많이 씁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판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판초형은 말 그대로 옷을 입고 그 위에 외투의 형태로 입는 옷을 우리 판초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막 같은 경우 에서 많이 입는데요. 이 사막 같은 경우는 낮에는 굉장히 무덥지만 햇볕이 강하죠. 밤에는 아침밤으로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햇빛을 가리거나 먼지를 막는 역할로 판초를 많이 입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옷이 편하죠. 입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소매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옷 가장자리 쪽으로 팔을 이렇게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활동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 뭔가 보온의 효과도 있기도 하고요. 또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살이 타는 것, 빨갛게 익는 것을 막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머리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세계 전통 유형, 의상 유형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시켜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나와 있는 유형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상을 문화고요. 우리 교과서 54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거예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읊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부터 시작을 할게요. 영국의 복식은 킬트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주로 입었던 타탄 무늬의 킬트가 거의 영국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지금은 스코틀랜드가 영국령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킬트가 그 영국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정통 의상은요, 좀 보시다시피 화려하거나 빼어나진 않아요. 화려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안정감 있는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장식이 없고요. 좀 그러니까 우아한 품위와 정돈이 된 안정감 같은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의상으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유럽 전통 의상 중에서 색다른 것 하나가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킬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킬트가 거의 영국의 복식 문화의 주를 이룬다, 전통 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킬트는 스코틀랜드 북부의 아일랜드 지방 남성이 입는 짧은 스커트의 이제 하의인데요. 주름 잡은 천을 둘러 입는 건데요. 굉장히 저도 직접 봤는데 되게 멋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갈게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라멩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서 플라멩고 의상이라고 제가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지중해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라틴계죠.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따뜻해요. 그리고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색채는 밝고 화려하고 복잡하고 장식적인 액세서리를 굉장히 즐겨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민속 의상의 종류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전통적인 민속 의상은 한 50종 정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려하고 색채가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한 지방의 의상이 다른 인접 지방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역 내에서도 의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것이 스페인 복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로 넘어갈게요. 이 서남아시아는 사막성 건조기후예요. 그러니까 사막성 건조기후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가장 깊을까요? 사막성 건조기후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사막성 건조기후, 예, 관두이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태양이 강렬하고 이제 의복으로 사막의 모래바람, 햇빛을 막기를 원했어요. 이 지역의 특성상 옷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슬람의 이제 성서인 코란에서 여자들은 남편이나 가족 이외의 남성한테는 얼굴이나 그 자태를 보이는 거를 삼가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할 때 가리개를 하는 게 이제 관행으로 여겨져 왔죠. 이와 같이 기후 종교의 영향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종교의 계율을 따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남아시아인들이 이제 전신을 감싸는 그런 복장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보다시피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우리 책에는 히잡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제 히잡을 먼저 좀 봐주시면 스카프나 두건과 비슷하고 모양이나 착용 방법 등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카프나 두건 형태의 이슬람 여성 복장을 다 통틀어서 히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잡. 자, 그 다음에 부르카라는 것부터 이제 또 들어갈게요. 이 전신 가리개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안 보이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헐렁한 겉옷 형태고요. 손에까지 장갑을 낍니다. 눈 부위도 망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망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밖이 보이긴 보입니다만 요즘은 이런 거 못 쓰고 다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카 했지요. 니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니캅라고 여기 니카브라고 되어 있는데 니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용도로만 쓰여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요 히잡과 니캅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도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모자가 달린 망토 모양의 민족 의상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모두 가려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여성 전통 의상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칠레로 넘어갈게요. 자, 이 칠레라는 나라는 그 다른 남미 국가들의 그 복식 패턴과 좀 유사해요. 남미 국가들. 그리고 약간은 서부 스타일, 미국의 서부 스타일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카우보이 나오던 그 시절의 옷들이 이 칠레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칠레의 카우보이인 후아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레의 카우보이를 우리는 후아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아소라고 불러요. 후아소. 자, 이들은 약간의 개인차가 있지만 다른 남미 국가에서 착용하는 스타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해요. 제가 거기 이제 카우보이 형태의 사람들도 이제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칠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판초형 옷을 좀 많이 입어요. 아무래도 중남미 국가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케냐로 넘어갈게요. 자, 이 케냐는요, 열대 지역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체로 다니는데 이 나체에다가 포라고 하는 두루마기 형태의 이제 우리나라의 두루마기가 아니라 이제 약간 그냥 걸치는 원시복식을 입어요.
그러니까 얇은 천을 덧대서 입고요. 되게 이게 이제 약간 그 온통 사람들이 검다 보니까 약간은 자신을 화려하게 돋보이기 위해서는 무채색의 계열보다는 화려한 색상의 옷들을 입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르는 거죠. 두르는데 굉장히 화려한 색상의 옷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목걸이, 귀걸이, 머리 장식, 뭐 얼굴이나 팔다리의 피부 채색 등 그러한 특수한 신체 장식을 하는 부족들이 많고요. 맨발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케냐의 전통 의상은 마사이 부족의 의상으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그 맨발로도 걸어 다니지만 굉장히 편안하죠. 편안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마사이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신발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들의 그 케냐의 전통 의상을 우리는 칸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칸가 또는 레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소, 칸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약간 그 장방형의 그러니까 길고 넓은 장방형의 천을 옷감으로 씁니다. 그리고 의복 재료 외에도 이제 다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동아프리카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복의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중국 하면 치파오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중국은 국토가 되게 넓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각각의 고유 문화들이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 중국에만 살고 있는 민족은 총 56개 민족이 살고 있고요. 당연히 중국 또한 다문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고요.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 그리고 민족 구성으로 인해서 복식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복식은 기후, 풍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기본 복식은 바지와 웃옷입니다. 그런데 그 색상과 재료, 장식 방법, 길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민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대 중국에는 여러 종류의 의복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들이 입는 현재의 의상은 이런 치파오 같은 이런 의상은 청나라 때의 것이고요. 다소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여성의 의상이 그 다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허리를 꽉 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형에 맞게끔 굴곡 있는 몸매를 보여주는 그런 다트를 사용해서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릎 길이의 옷과 짧은 소매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통 의상의 기본적인 특색은 칼라 모양, 그리고 상의의 트임, 치마 양쪽 단의 슬릿, 그러니까 깊게 이렇게 왜 치파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잖아요.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모두가 유행에 따라서 높이와 길이 등이 바뀌어요. 칼라 모양, 상의의 트임, 치마 양쪽 단의 슬릿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은 일자형 바지 위에다가 H라인의 원피스 드레스를 입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원피스 드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길면 무릎까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발등까지 덮기도 합니다. 여성의 의상처럼 목 부분에서 겨드랑이로 사선 트임을 이건 지금 위에 조끼를 입었는데 이렇게 사선 트임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일본어로 넘어갈게요. 대표적인 의상 그러면 기모노죠. 이 기모노라는 거는 입는다라는 의미와 뭐뭐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모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에 맞추어 입게 되는 옷이고요.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요. 옷 매무새가 입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습하고 건조한, 그러니까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건조한 기후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습하다, 하습, 겨울에 건조하다, 동건, 하습, 동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습, 동건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가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밀 때 단추를 안 씁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감싸 오비라는 넓은 띠로 고정을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싸서 오비라는 넓은 띠로 고정을 하고 특히 봄, 가을에는 기모노에다가 안을 대요. 안을 대고 겨울에는 솜을 넣어요. 그래서 면 유카타 위에다가 입어서 추위를 막아요.
여름에는 가벼운 면으로 만든 유카타만 입는데요. 예, 요거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본의 전통 의상은 크게 일상 용도를 위한 것, 축제나 특별할 때, 그 다음 농어촌의 작업복, 그 다음에 가부키 연극을 할 때 입는 이제 굉장히 정교한 의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소재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면마, 견을 많이 써요. 면마, 견. 그리고 현대적인 재료 무늬 색상들이 이제 생산된 이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무늬들 같은 경우는 지방과 계절의 특징을 좀 고스란히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고 이 기모노의 사쿠라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도로 넘어가요. 빨리 갈게요. 네. 자, 인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